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일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현재 프로그램 통해서는 5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1,500계약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4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관망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 좀 어제 전일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 오늘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독일에서 ESM 합헌 판결이 좀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미리 좀 반영이 됐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FOMC의 QE3에 대한 이러한 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죠. 그러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지금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50억 정도 매도인데요. 초반에 좀 바뀌었죠. 초반에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 매수가 오늘 또 유입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프로그램 쪽 매수가 380억 정도 되는데, 국가지방 쪽에서 한 1100억 정도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수의 강도는 좀 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숨고르기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어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사실 시장이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매수의 주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좀 상승했던 부분이 가장 사실은 이제 오늘 만기일날 약간의 우려감이 들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물량 노로버 쪽으로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 같고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올라오는 구간에서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또 매물이 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좀 균형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중소형 개별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시총의 상위주, 대형주들을 좀 편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좀 균형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IT나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좀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비중은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소형 개별주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업종별로 좀 흐름을 좀 보자면 현재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의 매수,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라는 종목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외국인도 지금 같이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운수장비 쪽, 조선업종이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기관도 좀 매수를 하는 걸로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정도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간은 아주 강한 쪽은 좀 보이지 않는, 전반적으로 쉬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은 0.3% 정도 지금 현재 상승 구간이죠. 이제 IT 부품주들 어제도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드렸는데, 아이폰 5가 공개가 되면서 관련한 부품주들의 흐름이라든가 또 테마주들의 흐름, 이런 흐름들, 피팅 업체들의 흐름, 이러한 쪽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인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네, IT 부품주들 특징적인 업종 흐름 살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들 차트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피팅 업체들의 흐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를 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로 코리아라는 종목,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해양 피팅 이쪽에서의 발주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피팅 업체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는 바로 셰일가스 부분이죠. 그러한 새로운 우리 에너지원으로서의 앞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쪽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 부분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광이라든가 청광밴드라든가 이러한 피팅 업체들의 앞으로의 좀 흐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IT 그런 부품주들 있죠. 아이폰 5가 공개가 되면서 좀 약간의 좀 희비가 교차되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이러한 상태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좀 완만하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공개가 되면서 주가는 좀 오늘 3%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르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전에 며칠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았죠. 이러한 흐름이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사파이어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볼 텐데요. 이 종목 또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아이폰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과 하락에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 차트 흐름이나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은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하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아이폰 5가 공개가 되면서 IT 부품주 이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종목들도 사파이어 테크나 이런 종목들 역시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전일에 좀 강한 종목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이후에 상승이 좀 반납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LTE 쪽에서의 주파수의 확대부, 밴드의 확대 부분,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도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또 엔터주의 흐름도 좀 괜찮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강했던 뭐 SM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쉬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나머지 뭐 키이스트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음반 회사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회사죠. 연기자 쪽 그러한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일본 쪽에서의 그 NTV죠. NTV 쪽 그 부분 좀 인수 지분을 좀 확보를 하면서 한류의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배용준이 이제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앞으로 좀 주가의 변동성 부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이 콘텐츠라는 종목도 좀 특징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죠. 이런 영화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기존 동종 업체 이러한 대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영화 사업의 영업이익률 한 17% 정도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영화 업체들이 한 12%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좀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한류열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라든가 영화 수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조정이 좀 나타날 때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이러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흐름을 좀 봤고요. 아까 피팅 업체도 처음에 좀 봤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좀 점검을 업종별로는 좀 그리고 이걸 빠뜨렸죠. 제가 상사주를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리다 어제 좀 전화 연결이 좀 순조롭지 못했었는데 상사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의 이러한 종목들 바로 자원개발 쪽에서의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태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얀마 가스전이 내년 5월 달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 부분은 서서히 먼저 지난 한 6월 달부터 해서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제 오늘 해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긴 시각에서 보고 내년까지의 시각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자원개발 쪽의 어떤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이런 자원개발이라든가 셰일가스라든가 이쪽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보자면 오늘 RF텍이라는 종목 장중에 지금 현재 한 6% 정도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테마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그 무선 충전 관련 테마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었죠. 근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회사고 갤럭시 S3 쪽에 DNB 안테나라든가 무선 충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을 그런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에 엮이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종목이다.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선 테마 쪽이죠. 대선 테마. 어제 대선 테마 쪽을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박근혜 쪽의 흐름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죠. 대신에 안철수라든가 문재인 관련 쪽의 흐름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문재인 관련 쪽 민주통합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안철수 쪽에서 대선 출마 관련된 그런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태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흐름은 문재인과 안철수 쪽에서 흐름이 나타날 테고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만약에 대선 테마 쪽에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관련 쪽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박근혜 쪽의 흐름들 만약에 대선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박근혜 관련 테마 쪽의 이런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전에도 그 테마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게 동일벨트나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동일벨트나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 테마에서 엮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이러한 사업 기업들을 안전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테마주에 접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마찬가지 정책 관련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여전히 유효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자리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일비스라든가 그리고 복지 테마들, 고령화 복지 테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